안녕하세요. 오늘은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활성화 함수와 손실 함수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어떻게 학습하고 예측을 수행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이해해보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총 10가지입니다. 활성화 함수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리엘류와 그 변형들, 시그모이드와 텐 함수, 손실 함수의 기본 개념, 교차 엔트로피, 소프트맥스, 고급 손실 함수들, 그리고 함수들의 조합과 배치 정규화, 학습률 스케줄링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란 무엇일까요? 신경망에서 활성화 함수는 비선형성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활성화 함수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층을 쌓아도 결국 하나의 선형 변환으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즉, 다층 신경망을 쌓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활성화 함수가 있어야만 신경망이 복잡한 비선형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활성화 함수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활성화 함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가중치 행렬을 여러 번 곱해도 결국 하나의 행렬로 합쳐집니다. 하지만 스텝 함수 같은 활성화 함수를 추가하면 비선형성이 생겨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활성화 함수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는 리엘류입니다. 리엘류는 간단한 규칙을 가집니다. 입력값이 양수이면 그대로 통과시키고 음수이면 0으로 만듭니다. 이 간단한 함수가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계산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최신 모델에서 기본 활성화 함수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리엘류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입력값이 항상 음수이면 기울기가 0이 되어 학습이 멈추는 다이잉 리엘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키리엘류는 음수 영역에서도 작은 기울기를 유지하고 ELU는 음수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합니다. 특히 GLU는 최근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널리 사용되며 부드러운 확률적 활성화를 제공합니다. 이제 시그모이드와 텐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모든 입력을 0과 1 사이로 압축합니다. 이 특성 덕분에 이진 분류 문제의 출력층에서 확률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텐 함수는 -1과 1 사이로 압축하며 출력의 중심이 0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보다 학습이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함수 모두 깊은 신경망에서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시그모이드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반환하고 미분값은 0과 1 사이에서 최대가 됩니다. 반면 텐은 -1과 1 사이의 값을 반환합니다. 실무에서는 시그모이드를 이진 분류의 출력층에 텐을 은닉층의 특정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손실 함수는 모델의 예측이 실제 정답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수치로 나타냅니다. 이 수치가 작을수록 모델이 정답에 가까운 예측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습의 목표는 이 손실 값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손실 함수는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선택됩니다. 회귀 문제에서는 주로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하고 분류 문제에서는 교차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회귀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손실 함수입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하여 평균을 냅니다. 하지만 이상치에 매우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균 절대 오차는 이상치에 더 강건하지만 0에서 미분이 불연속적입니다. 휴버 손실은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하여 작은 오차에는 제곱을, 큰 오차에는 절대값을 사용합니다. 교차 엔트로피는 분류 문제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손실 함수입니다. 모델이 예측한 확률 분포와 실제 정답 분포 사이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중요한 특징은 예측이 틀릴수록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정답을 확신하게 예측하면 손실이 거의 0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크게 틀리면 손실이 아주 커집니다. 교차 엔트로피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진 교차 엔트로피는 스팸 메일 분류처럼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범주형 교차 엔트로피는 이미지 분류처럼 3개 이상의 클래스를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구현 시에는 로그 안의 값이 0이 되지 않도록 작은 입실론 값을 더해 수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프트맥스는 다중 클래스 분류의 출력층에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신경망의 마지막 층에서 나온 값들을 확률 분포로 변환합니다. 가장 큰 입력값에 가장 높은 확률을 할당하며 모든 클래스의 확률 합은 항상 1이 됩니다. 교차 엔트로피 손실 함수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표준 조합입니다. 소프트맥스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 안정성입니다. 지수 함수는 큰 값을 입력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입력값에서 최대값을 빼준 뒤 지수를 계산합니다. 또한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사용하면 출력 분포의 날카로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가장 확률이 높은 클래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더 다양한 고급 손실 함수들이 사용됩니다. 포켈로스는 객체 탐지에서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쉬운 샘플의 손실을 줄이고 어려운 샘플의 학습을 집중시킵니다. 트리플리트로스는 얼굴 인식에서 같은 사람의 얼굴은 가깝게, 다른 사람은 멀게 학습시킵니다. 다이스로스는 의료 이미지 분할에서 작은 타겟 영역도 잘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포켈로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모델이 이미 잘 예측하는 쉬운 샘플에는 낮은 가중치를 주고 예측이 틀린 어려운 샘플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감마 값을 조절하여 이 집중 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마가 2면 쉬운 샘플의 손실이 크게 감소합니다. 알파 파라미터는 클래스 불균형을 추가로 보정합니다. 활성화 함수와 손실 함수의 올바른 조합은 모델 학습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진 분류에서는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와 이진 교차 엔트로피 손실 함수를 함께 사용합니다. 다중 분류에서는 소프트맥스와 범주형 교차 엔트로피를 조합합니다. 회귀 문제에서는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를 두지 않고 MSE 손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치 정규화와 활성화 함수의 상호작용도 중요합니다. 배치 정규화는 각 층의 입력을 평균 0, 분산 1로 정규화하여 학습을 안정화합니다. 활성화 함수와 함께 사용하면 기울기 흐름이 훨씬 개선됩니다. 특히 리엘류와 배치 정규화의 조합은 딥러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성입니다. 배치 정규화는 활성화 함수 이전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코드는 파이토워치에서 배치 정규화를 적용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선형 변환, 배치 정규화, 리엘류 활성화, 드롭아웃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배치 정규화가 활성화 전에 위치하여 입력 분포를 안정화합니다. 드롭아웃은 과적합을 방지하는 정규화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률 스케줄링과 손실 함수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학습률 스케줄링은 손실 함수의 최적점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습 초반에는 큰 학습률로 빠르게 탐색하고 후반에는 작은 학습률로 미세 조정합니다. 코사인 어닐링은 학습률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감소시키고 원사이클 정책은 학습률을 먼저 올렸다가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파이토워치 코드에서 세 가지 대표적인 학습률 스케줄러를 볼 수 있습니다. 코사인 어닐링은 부드러운 감소 곡선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렴을 돕습니다. 원사이클 정책은 학습률을 먼저 증가시킨 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더 나은 최적점을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학습률 스케줄링은 손실 함수의 풍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활성화 함수와 손실 함수의 핵심 개념을 함께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모델을 구성해 보시면 더 깊은 이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딥러닝 지식은 코드덱 KR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